나는 이렇게 밤에서 10번, 20번씩 깨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낮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달리는데, 너는 와가지고, 그깟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깟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깟 섹스나 원하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인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가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되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그럼 이야기해 보실까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는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여자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음흠. 그래, 이번에는 맞아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는 여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게 되는 근원적인 동기라는 부분은 남편이 외도하는 이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내도 아내 나름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보상이라는 개념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핵심 보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내가 과연 어떤 보상을 원할까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한번 보고 가실까요? Honey, I'm thirsty. There you go, honey. It's a way of controlling a woman. Bringing him a glass of water? I don't want you to bring me a glass of water. I want you to sympathize through sharing and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rimaltedness. See? Wooing is for carpenters. 자, 보셨듯이 이 안에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그리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게 충족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모습,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내가 왜 결혼을 할까? 연애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결혼을 할까? 이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에게도 그렇지만 여자에게도 핸디캡이나 신경 써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굳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택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그 보상을 기대하고 얻으며 만족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내 편이 생긴다. 그러니까 연애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는 행위임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결혼보다는 약간 불완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성욕도 사실 좀 작은 편이죠.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결혼했어요, 난 누구 남편이에요, 난 누구 아내예요 라는 부분들을 공표하는 거고 법적으로도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안정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단순히 구속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구속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랑 이렇게 구속된, 결속된 이 남편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고, 이 남편에게 기대고 싶고, 이 남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이 결혼을 참 잘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남편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리고 남편이 항상 내 마음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해 줄 때, 그리고 남편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남편이 내 말에 공감해 주고 맞장구 쳐줄 때, 그리고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예뻐해 줄 때, 관심 가져주고 예뻐해 주고, 그러면 와, 나는 이렇게 구속력이 강하게 묶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네,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네, 내 편이 되어주네 라는 인식들이 들면서 아, 참 결혼하길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추가된 역할들을 기꺼이 수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이렇게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는 느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이런 걸 아주 좀 잘해줍니다. 헌데 결혼을 하고 나면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다 잡아놓은 물고기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라고 흔하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지위와 역할이 생기겠지만 남편에게도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생겨요. 남자친구일 때는 하지 않아도 될 역할들, 남편으로서의 역할들,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이 있죠. 그것도 남자가 오랜 시간 동안 자라는 환경 속에 삭습된 역할들, 그 역할 수행을 잘 이행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할들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남자에게 주입된 역할 뭐가 있어요? 돈 벌어온다, 열심히 일한다,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 진짜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뭐 자상한 아빠가 된다? 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져다 준다? 그거 사실 요즘에서야 나온 이야기고, 당장 제가 자라던 시기만 해도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와야 돼 라는 인식들이 팽배했던 시대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자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뭐예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애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의 경제를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이도 태어나고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다 생각해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점이 연인 관계에서는 애인을 많이 사랑해준다, 이게 핵심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되고 나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이게 핵심 역할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연인 관계에 집중되어 있던 그 역할 수행들이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결핍감이 들죠. 배신감도 들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 통념상 육아에 대한 역할은 여자에게 사실 좀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하게 되면 남편은 육아의 역할은 아내에게 있다, 무의식적인 의식,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는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무의식적인 의식에 의해서 더 경제활동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하죠. 왜냐면 제가 출산과 육아 과정을 정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케이스에 속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당연히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담이 아니라 그냥 제가 주도적으로, 아내도 주도적이고 나도 주도적이고,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두 명이 되어서 육아를 해보니까 와, 이 육아 정말 만만한 거 아닙니다. 독박 육아라는 거는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일이에요. 왜 제가 이걸 느끼냐면 두 명이서 해도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남자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딱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 잠이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우리 불침번 써봤죠. 불침번 중간중간에 하루에 딱 한 번 깨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둘번이나 말 전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번이나 말 전번이 뭐냐면 초번은 제일 먼저 서는 사람이고 둘번은 두 번째 서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1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말 전번은 이제 근무 수고 1시간 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굉장히 힘든데, 육아를 한다는 거는 내가 하루에 불침번을 최소 5번에서 최소 7번, 최소 5번에서 최대한 12번, 20번까지도 중간중간에 깨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분유 타줘야 되지.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진짜 제대가 없는, 제대가 보이지 않는 그 무한 불침번을 서는 생활을 몇 년 가까이 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장 군대에서 2번만 서도 너무 힘든데, 말 전번만 서도 또 너무 힘든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거의 뭐 한 5번, 6번 불침번을 막 서면서 보낸다? 그러면 아내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일까요? 컨디션이 완전 엉망일 거예요. 진짜 뭐 잠깐 뭐 우유만 타주고 자면 되지? 아니에요. 애기 그렇게 쉽게 안 잡니다. 한참 안고 있어야 되고요. 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해요. 저도 그 스킬들 유튜브로 공부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배워서 이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활동들을 하는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힘들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서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버거워질 수밖에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버거움들을 남편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 그 역할을 도와주기까지는 사실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 힘든 마음을 내가, 그래 당신 너무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지금 이 영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만 얘기해 줄 수 있어도, 난 항상 당신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해,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합심해서 이겨나가겠다라는 마음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어도 아내분 힘들지만 좀 버틸 거예요. 마음이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하면 남편 입장에선 자기도 힘드니까 자신이, 나는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 오는데 자기는 겨우 집에서 애만 보면서 그 역할, 그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나도 제대로 수행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거나 핀잔 주거나 아니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듣기 싫다고 안 들어버리거나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성들은 호르몬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남자들이야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출산 과정에서 그냥 뭐 사정하고 땡 아닙니까? 사정하고 땡인데 여자들은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뭐 의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생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성욕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남자들은 몸에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 왕성한 성욕이나 그런 것들을 활동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당연히 요구를 할 거예요. 그건 아내의 역할이고 의무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아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나요? 당연히 예전 같지 않겠죠? 예전 같지 않게 피하거나 아니면 나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미루거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화도 나겠죠. 나는 이렇게 밤에서 10번, 20번씩 깨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낮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달리는데 너는 와가지고 그깟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깟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깟 섹스나 원하냐?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찡찡거리는데 그것도 짜증나는데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부부관계도 거부한다? 야, 나는 도대체 여기서 사는 의미가 뭐냐? 돈 벌어는 기계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뭐 육아를 누가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져 있으면 좀 거기다 맡겨놓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시스템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현실 속에서 아무도 누구한테 아기를 맡겨둘 때도 없고 잠깐이라도 여유를 좀 가지면서 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 된다라는 것,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남편이 인정만 해줬어도 따뜻하게 품어만 줬어도 공감만 해줬어도 아내는 그렇게 일탈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의무만 강요되고 내가 역할 수행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과 불만만 쏟아지고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면 나는 무슨 노예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결혼 내가 왜 이어가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지? 나도 여잔데 아내도 여자입니다. 며느리이기 이전에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예요. 나도 여자고 귀하게 자랐고 남자들한테 예쁨 받았고 대시도 많이 받았던 그런 매력적인 여성인데 왜 결혼을 하고서 내 처지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 열심히 낸 역할을 다 했는데 역할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이 그냥 고통만 있느냐? 그러면서 결핍감들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이혼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혼은 너무 두려우니까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이혼이 더 두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까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예뻐해주는 남자,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 나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면 나도 여자였는데 그래. 나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좀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저한테 찾아오신 남편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바람펴서 찾아온 케이스 중에 남편분이 너무 가정적이고 아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공감을 너무 잘해준 케이스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 아, 내가 아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 의미였겠느냐 그 사람에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이 외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내가 싫고 이 결혼 생활을 싫으면 이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뭐 관계를 형성을 하던가 그랬어야 되는 게 도의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몰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냉정하고 잔혹한 자신에게는 어떤 메리트도 없는 의무와 역할만 가득한 그런
현실 속에 노출되었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말씀이 모든 남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